오늘 이제 최재형 교수님께서 난청과 치매인데요. 정말 난청과 치매는 어떻게 연관을 안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한의과학회 학회 회장이시고 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 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의과대 학장님으로 계신데요. 자, 난청과 치매에 대해서 우리 최재형 교수님의 명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다 그런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그냥 난청만 있고 잘 안 들릴 때는 참고 살다가 그런 치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외래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 얘기를 하기 전에 난청이 있으면 따라서 오는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형 기능 장애,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런 환자들은 되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면 귀의 기능이 듣는 거 말고 바로 옆에 달팽이관 전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귀가 나쁜 사람들은 그 기능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또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균형을 잘 못 잡으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우울증, 고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는 뭐 잘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됐던 게 이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많이 온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도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생률이 5배, 중도 난청이 있으면 3배, 경도 난청도 2배나 되더라. 이것 때문에 난청을 잘 치료해야 되겠다는 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후에 더 자세한 연구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요 X축이 난청의 정도, Y축이 치매의 위험도. 그래서 쭉 보시면 0에서 한 20까지는 정상이죠. 40, 경도 난청까지는 조금 증가하다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도 난청이 있으면 한 5배 정도. 거의 못 듣게 되면 100데시벨이 되면 6배, 7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빈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제가 본 환자들도 이렇습니다. 75대신 남자 환자분인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큰 소리로 부르면은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되고 몇 년 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셨는데 보청기 사용해도 불편하다고 잘 사용 안 하고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모임을 거의 이제 안 나가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경도의 인지장애, 초기 치매라고 진단을 받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평가, 이거는 한 몇백만 명이 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난청이 있는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으면 훨씬 더 빈도가 높더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왜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오느냐?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설이 있는데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자주 얘기되는 가설은 이 혈액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는 게 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달팽이관으로 가는 이 혈액순환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난청이 치매가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가 온다.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달팽이관도 망가뜨리고 인지 기능을 하는 뇌도 망가뜨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유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이 원인은 이 치매가 있으면은 치매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끊어지니까 점점 더 정확한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치매가 온다. 난청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 끊어져서 치매가 온다. 이런 게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요 이론인데 우리 뇌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열이면 열로 딱 정해져 있는데 난청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인지 기능의 대부분을 사용해 버리니까 원래 한 8, 9 있던 그 인지 능력 여유가 난청 때문에 한 5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소리 듣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이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하고 척두골, 청각 영역하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치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침투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난청과 치매가 같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20년도 아주 큰 저널에 나왔는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14가지를 아주 장기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청소년기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치매가 잘 오더라.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이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 사회적 고립인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요인을 퍼센트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중년기에는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첫 논문에서는 7%라고 그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8% 이상이라고 했는데 8% 이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청력 소실이더라. 특히 중장년기 때 한 40, 50대부터 청력 소실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기 쭉 적어놨는데 위험 요인을 가장 큰 게 청각 소실이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난청이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자주 오고 난청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소보다 가장 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게 난청이더라. 그래서 치매 치료는 다른 약물 치료도 있지만은 청각 손실에 대한 치료가 가장 쉽고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건 두 번째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건데 예방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치매 위험 인자를 쭉 적었는데 저항력, 음주, 비만, 흡연,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방을 그만두면은 치매가 이 정도 줄어들더라. 그런데 가장 큰 게 여기서는 8.2%. 청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요걸 치료하면은 치매가 예방되더라. 그래서 치매를 생활 습관으로 치매 예방률을 한 40% 낮출 수 있는데 그 중에서 8% 이상은 청력 감소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이 치료를 하자.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러면 치매 이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했더니 진짜 치매가 좋아졌느냐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논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초기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보청기를 한 군하고 안 한 군하고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보청기를 한 그룹에서 42%나 치매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60세 된 환자분이 제 외래에 오면 오늘 보청기를 해서 난청을 치료하는 게 10년 후에 치매 발생률을 거의 반 가까이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하시라.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물론 보청기를 함으로써 소통이 잘 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한 가지만 봐도 이 난청이 있으면은 빨리 보청기를 해야지 된다. 치매 확률이 거의 40% 이상 떨어진다. 이 얘기를 꼭 환자들에게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난청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한테 이 자료를 잘 얘기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청기 청각 재활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제일 제가 강조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아까 60대에 이제 난청이 있는 분이 보청기를 끼면 네. 10년 후에 난청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50%를 줄인다는 거. 치매를 방지할 수 치매를 있는, 방지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네. 가족도 그렇고 일단 저도 그래요.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뭐 더 노인같이 보인다는 네.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제일 하나의 핵심적인 말 같은데요. 네. 실제로 치매 치료제로 네. 저 42%를 낮추려면 네. 보청기를 하는 것보다 한 50배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50배. 네. 그것도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물론 보청기가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것만 해도 최근에 나오는 그 비싼 치매 네네네. 예방 치료제들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난청이 있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를 해야 돼요.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말이죠, 보면, 이렇게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난청이 좀 있으면 제일 먼저 보청기를 하는 게 저는 50배보다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난청이 딱 진단되자마자 네네네. 보청기를 시작을 하면 아까 42%라고 했는데 네네. 만약에 40대에 난청이 있는데 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난청은 진단이 되는 순간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지 되고 사실 이제 보청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한 40데시벨 정도 중등도 난청인 분들은 사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면은 대화가 가능하니까 네네. 구태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치매 발생률이 아까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는 네, 경도 난청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느냐? 네. 경도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이 조용할 때는 알아듣지만 실제로 대화가 많은 식당이나 모임에 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난청 환자가 이해를 했던 단어 수를 쭉 계산을 해보면 난청이 없는 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력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60대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라도 경도 난청이 있더라도 그것은 되게 그런 분들이 보청기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난청이 있다고 50대에 치매가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60대, 70대에 더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건 뭐 그냥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40대부터 보청기를 잘 해서 한 20년, 30년 지내면은 그때 가서 치매에 안 걸리는 혜택을 받는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40대, 50대에서 이렇게 난청인데 보청기 안 하게 되면 바로
치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도 난청도 아까 2배고 네. 중등도 난청되면 3배, 고도 난청되면 한 5배. 5배 정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건강 뭐 두려워하지만 치매를 제일 두렵거든요. 어떤 병보다도 암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로 보면은 보청기가 치매의 예방약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네. 네.